우리는요, 남들이 아니다 할 때 우리는 기다 하고, 남들이 기다 할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멋들어진 전략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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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인즉. 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에코프로 우리가 오늘 전량차익 실현을 했지만, 금양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요. 에코프로 전량차익 실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계셨거나 시장의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었다면은 오늘 막 박수 치고 대박 나셨죠 하겠지만은 그들이 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잘 사봐야 어제 그제 그제 최근 4거래 로고래 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수익 대비 한 6, 7% 수익이 난 건데 오늘 같은 날 꼬리가 이만큼 달려 내려왔는데 에코프로 정리를 못했다? 그럼 걔는 기술적 분석이 자격이 없어요. 물론 저는 오늘 많이 좀 빨리 빨았지만은 빨리 안 팔았어도 결국은 차익 실현 범위가 26만 원 전후에 26만 원이 아니라 21만 6천 원 전후에 다 팔렸어야 돼요. 차익 실현이 됐어야 돼요. 근데 아이 뭐 대박이잖아요. 하려면 주봉 단위에서 끝내주죠라고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도저도 없이 아유 뭐 회사 끝내주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걔는 고점 못 잡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런 친구하고는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에코프로 다시 보고 결론은요. 자, 그 IT 쪽이 그냥 하루 올라갔다 하루 밀리고 막 짜증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지수의 기준, 종가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13일 날 62,900원 대비해서 1% 빠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13일 날 종가가 얼마였어요? 13일 날 국내 지수 종가 한번 지수 종가를 보겠습니다. 13일 날 기준의 흐름 대비해서 얼마 빠져 있죠? 초전 박살이네. 13일 날 종가 2,452포인트 대비해서 25포인트 빠져 있으니까 1%가 빠졌네. 1%가 넘게. 그러면 오른 거는 저점 대비 11% 얘는 올라와 있고 삼성전자는 저점 대비 20% 올라와 있는데 2배 올라온 종목이 빠질 때는 똑같이 빠져. 2배 오르고 한번 빠지고 2보전진에 1보 후퇴 2보전진에 1보 후퇴 2보전진에 1보 후퇴. 그럼 남는 거는 얘가 남는 거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강할까?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응?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제는 쉽죠. 서로의 신뢰가 생기니까 윤정도 말이 양치기 소년이 아니잖아. 한동안은 완전히 양치기 초년이었어. VVIP 방에서도 아우 저 거짓말쟁이 저거 수급이 들어오면 괜찮다며 아우 저 거짓말쟁이 하나솔루션 가는 것 같더니 쿵 밀리고 말이야. 그래도 하나솔루션이 좀 이따 보겠지만은 무리수가 없단 말이야. 그냥 막 초전박살 나는 그런 소형주 잡주의 개념이 아니라 매집이 돼 있고 그룹에 대한 내용이 있는 그 상태에서 고점에서 눌려 있는 거고 횡보의 기준이고 가격 조정이 조금 심화되어 있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다시금 자릅니다. 왜? 어려울 때 잘라야지. 올라갈 때 뭐 마케팅하면 뭐해. 어려울 때 같이 보면서 힘내십시오. 이게 어떻게 삼성전자가 힘겨운 겁니까? 만에 하나 이게 삼성전자가 6만 원 깨지면 안 되겠지만 6만 원 깨지면 또 정신 나간 누군가가 나와서 아이고 800만 동학개미 어떻게 하나 삼성전자 6만 원 깨졌네. 그런 헛소리 하면 야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지금 강해 이 녀석아 라고 꼬집어 줘야 되는 거야.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으면 지수 대비 월등한 지수는 못 올라간 하반기 고점을 삼성전자는 넘겼잖아요. 얘만 넘겼습니까? IT가 다 넘겨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부분, IT의 부분 매우 매우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고점을 이렇게 넘긴 것처럼 그럼 하이닉스는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하이닉스 바보 같아요. 얘만 보면 속이 터져요. 내가 얘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왜? 막연한 자신감은 퇴출될 수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지금 이러한 자신감은 윤정두 양치기 소년 얘기 듣지 말고 이제는 양치기 소년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죠? 이 기준에 이 고점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10만 4,500원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넘길 수 있어야죠. 당연히 넘겨야죠. 지금 이 수급 범위가 당연히 지금 갭 나오고 나서 더 긍정적 흐름이잖아요. 수급이 더 들어와 있잖아요. 더 들어와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넘겼는데 얘는 못 넘겼어. 아, 그럼 순차적으로 가면 되지. 삼성전자 저점 대비 20% 올라 있는데 얘는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 25% 올라와 있어요. 갭을 메꾸질 않아요. 아, 이 멋들어진 모습. 농담이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IT가 이렇게 훌륭하게 계좌를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1.5% 빠질 때 엉엉엉 울 수준이 아니죠. 25% 돌려놓고 그러고 나서 밀리는 거는 시장 하락률 수준으로 밀려. 1.8% 밀렸어. 시장 1.5% 밀린 날. 그리고 13일 종가 기준 대비해서 96,600원이었어요. 시장은 96,600원 저 13일 종가 대비 1% 빠졌어. 얘는요. 플러스나의 96,600원 대비. 그러니 우리가 슬퍼할 수가 있냐 이거야. 매일매일이 행복하지. 어? 또 지금 뭐 수급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좀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 그렇게 나쁜 거 아니고 전기 쪽도요.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올리고 9월 저점 대비해서 40%까지 들어올리고 그러나서 누구보다 먼저 고점을 넘기고 그것이 뭐 엄청난 수급 때문이었죠. 그래가지고 1등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우 착하다 이랬는데 결론은 여기서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 뭐예요? 멈춰져 있는 거지 하반기로만 놓고 따졌을 때 나 이거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건 아니죠. 고점에 잡으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병행을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어느 날은 LG전자가 나가고 어느 날은 삼성전기가 나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LG전자의 매수세이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그쪽이 거래가 수반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급이 정체, 거래가 정체예요. 그러면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격적으로도 밀려 있지만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딱 잘라서 13일날 종가 대비 시장은 1% 빠졌습니다. 얘는 13일날 종가 대비 1,300원 빠졌어요. 1%채 안 돼. 그나마 방어되는 거예요. 올라온 건 더 많이 반등이 나왔고 반등 나온 수준이 하반기 고점을 넘긴 수준이고 그냥 반등 나왔어요. 낙폭과대 폭락해서 뭐 V자형 일부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하반기 고점을 넘겼잖아요. 누가? 삼성전기. 또 누가? 삼성전자. 또 누가? LG전자. 하이닉스는 넌 뭐하니? 넘기면 되지. 104,500원 그까이 거. 하루에 7%씩도 올라왔는데. 그죠? 마찬가지의 기준입니다. LG전자가 불과 얼마 전까지 방송 갖고 나갈 때까지 이때까지도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터지고 있음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가 결국은 앞에 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따랐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결론은 걱정 마십시오.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한 수급이 들어옵니다. 아까도 보여드리고 장중 내내 보여드리고 보기 싫어도 맨날 보고 쇠뇌를 당하실 정도로 보여드리는 이 수급의 범위가 이 수급의 범위가 91회차에서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 뭐 다 합산을 해서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이것도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오늘 날짜로.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기가 하반기 이후에 순매수 3위, LG전자가 4분기 이후에 순매수 2위, LG전자가 1월 이후에 순매수 3위. 허벌나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게 아니라 수급 범위를 넘겼잖아요. 넘겼는데 왜 자신감이 결여되냐고. 변동성이 제한적이어서 그럼 한번 빵빵빵 제대로 치고 올릴 때 매수입니다 하면은 그 매수 강도를 쫓아오셔야지. LG전자 오늘 훌륭하죠. 뭐 지수하고 비교할 가치조차도 뭐 지수하고 여기 얘하고 왜 비교해? 이렇게 강한데 하반기 고점을 다 넘기는데. 그럼 우리가 보는 IT 종목은 싹 다 초강력한 흐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이닉스만 이제 하반기 고점 넘기면 돼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 일부 가지고 계시는 T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강세를 띄다가 미끄러져서 좀 짜증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에 있어서 나쁘지 않고 손바뀜이 꽤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LG화학 보는 거예요. LG화학도 이미 미리 다 하반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하반기에 고점을 시장은 여지껏 못 넘기고 있는데 얘는 벌써 이미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눌림폭이 최고점 대비 11% 눌려 있어. 응? 시장은 얼마? 2,500 대비해서 얼마 눌려 있어요? 2,500 대비해서 83, 2,520이었죠. 종가 기준으로. 그거 대비해서 100포인트. 그럼 4% 밀려 있습니다. 와, 시장 대비 너무 많이 밀렸는데? 아니지. 저점 대비 보세요. 응? 10월 저점 대비해서 시장이 10%라면 얘는 35%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게. 그리고 지금 버거울 정도예요? 아니죠. 얘 하루에 얼마씩 움직였어? 하루에 11%씩 움직인 종목입니다. 하루에 11%. 하루에 11%. 응? 결론적으로 요 수급 범위가 형성돼 있을 때보다 수급이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요 기준의 고점이 얼마였어요? 요 자락이었죠. 그럼 요 자락의 고점 대비 수급이 더 들어왔으니 당연히 위에 있어야 돼. 최소. 그리고 수급이 더 들어와야죠. 그렇죠? 뭐 하나 나쁜 게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력으로 설정하는 2차 전지의 기준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난 매매가 원활치 않아서 LG화학에서 뭐 에코프로를 못 옮기고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순환성으로 돕니다. 에코프로 BM이 못 가고 짓눌려 있고 어려울 때 결국은 누가 갔어요? LG화학, 포스코케미칼 4강 최대치 고점 다 넘겨주고 그랬잖아요. 포스코케미칼 4상 최대치 고점을. 얘는 뭐 뭘로 비교할 거야? 엄마하죠. 상상을 초월하죠. 신고가 넘겼죠. 뭐 손바뀜 수급? 오케이. 뭐 뭘로 표현해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러고 나서 눌림폭이야. 조정이 깊어? 아니잖아. 또 하나의 땡큐한 건 뭐예요? 얘 1월 중순까지 해서 이제 비중 잘 잡아놓고 1월 중순 이후에 비중을 늘리고 그러고 나서 1월 26일 날 14% 폭등할 때 남들이 다 아유 뭐 이거 뭐 끝났네 이거 아유 오버슈팅이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날 당시에 18만 5천 원에서부터 18만 5천 원에서부터 얼마까지 20만 9천 원 찍는데 18만 5천 원에서 20만 9천 원 14% 올려오는데 그거를 다 매수야. 틈틈이 다 매수야. 1,000원 단격으로 계속 매수야. 비중을 늘릴 수 없으니까 없는 분 신규 편입자 계속 매수 12번의 매수장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23만 4,500원 갭상승에 운봉 떨어질 때 저 꼬리 달릴 때 주봉에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리고 재편입이에요. 그게 윤정도요. 에코프로 BM 아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수익을 다 잡아먹었으면 40%의 차익 실현 재편을 뺐으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놓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디서부터 샀을까? 우리처럼 21% 폭등 나온 날 개장초 15만 2천 원부터 5번의 문자 사인 나가고 6번째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날 다시 재편입하고 왜? 21% 올랐다 13%로 끝났잖아. 5번 매수 사인 나가고 16만 1,500원까지 매수 사인 나가고 17만 4천 원에 전량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16만 5천 원에 다시 사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날 2번 차익 실현 재편입하고 이날인가? 하여간에 이날 주춤인가? 하여간에 그 다음날 또 추가 편입하고 또 고점에서 또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이제 맴돌았잖아.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 다 샀어. 일반 분들은. 그럼 뭐 더 올라가면 더 좋죠. 근데 오늘 같은 날 차익 실현 안 했어? 에이, 이날도 얼마나 윤정도가 말어가 했어요. 이날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이 이날 차익 실현 할 수 있을까? 이날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다행인 거고 이런 때 기준에 봐봐요. 농담이 아니라 이럴 때 꼬리 달리고 장중에 꼬리 달리고 장중에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이 이런 음봉이나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했다고? 웃기죠? 추가 편입입니다. 그랬겠지. 거래량도 다 죽어 있는데 수급도 다 꼬여 있는데 왜 추가 편입이라고 그래요?
아, 얘가 끝내주고요. 대박이고요. 여러분들 돈 내는 전문가 있죠. 여러분들이 과금한 전문가. 그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드리는데 첫 번째, 야, 이 종목 끝내줍니다 하는 애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대부분 프리미엄이 비싼 종목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은 딱 얘는 프리미엄이 셉니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아우 거품 심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언제든지 꺾이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기술적으로 들어갑시다 해야 돼. 그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줄 아는 애들이 음봉인데 안 팔아? 꼬리가 달렸는데 안 팔아? 그러면 주봉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 꼬리라면 수급이 월등히 뛰어나고 오늘 거래량 뛰어나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꼬리라면 버팅깁시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든가. 근데 오늘 수급이 좋을 줄 알았더니 개판 안 좋네. 손 바뀌면 많았겠지. 근데 결론은요. 380만 주씩 터진 종목이 그러면 그 거래량의 70%는 터져야 돼요. 얼마? 300만 주는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 요즘 배운 게 뭐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고점을 넘겨야 신뢰도가 높다. 거래량 터지고 넘겼어요? 아니죠. 얘는 터지고 넘겼는데 얘는요. 터지고 넘겼잖아. 근데 얘네들은요. 그러더니 테슬라 바람 잡고 넘겨놨는데 개뿔? 수급이 개뿔이네. 물론 매도와 매수의 흐름에 매수 강도가 윗방향으로 세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우리도 내일 또 보기는 할 거예요. 볼 거예요. 그런데 차익 실현 기준을 명확히 잡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먼 훗날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점을 놓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지. 우리도 그런 종목이 많아요. 솔직히 뭐 방산에서도 하나솔루션에서도. 다만 그들은 펀더멘털적으로 얘처럼 프리미엄이 높지는 않아요. 수급 범위가 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수급 범위가 정체 기준에 놓여져 있는데 초록 색깔로 정체 기준에 놓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꼬리라 할지라도 꼬리가 달려있다. 근데 이 꼬리를 감내하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뚜렷한 내용이 있지 않으면 그렇다면은 솔직히 표현해서 윤정도 36년 노하우로 매수 이렇게 강도 있게 드리지만 아주 그냥 배짱이 좋죠. 그럼 이 배짱 좋다고 했다가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격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회계 법칙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수급 정책, 거래대금 정책, 거래대금까지도 하나 동굴로 하면 쳐나겠다. 수요일인데 거래가 이거면 되겠어요? 수요일인데 저 정도 거래 가지고 되겠냐고. 신고가를 내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뭘로 배웠어? 기술적 분석 안 해요?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든 여러분들이 과금해서 보시든 그 친구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논리가 석연치 않다. 그럼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에코프로 BM은요. 에코프로 BM도 똑같아요. 오늘 개뿔 프로그램은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열심히 두들겨 팼네. 결국은 개인들도 많이 샀고. 그러면 얘는요. 저도 말장난하기 싫어요. 다만 에코프로의 기준에서 자 보시면 에코프로의 기준에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났어요. 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솔직히 아이고 가볍잖아요. 얘는 그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의 3배고 사실은 그 기준의 실적은 누가 내? 얘가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지난 하반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똑같은 그 지난 하반기에도 에코프로로 우리가 초대박을 난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서 꼬리가 이만큼 달렸으니까 얘도 오늘 차익 실현했어야 돼.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차익 실현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왜 들어갔어요? 저 수급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그래도 들어와 주니 그나마 손바뀜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으니 그러니 분할 매수로 들어갑시다. 최악의 경우 13만 9천 원 이탈되면 손절합시다. 내일 기준도 손절할 수 있어요. 언제 들어간 거? 오늘 들어간 거. 근데 오늘 신규 가입자 한 명도 없어. 그럼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최소 에코프로나 2차전지 다른 데서 대박 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얘도 2월 1일 9% 올릴 때부터 교육 들어가서 수익 내시고 손절을 하더라도 재편입 물량이겠지. 어제 들어간 물량은 13만 7,500원이 평균이. 어제 들어간 물량은 매수세 나간 게. 그래서 결론은 얘도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위의 고점까지도 돌려놓을 수도 있다. 요 수급의 범위라면, 요 수급의 범위라면 저 부분의 고점을. 근데 꼬리가 너무 달렸으니 주봉의 기준상 내일과 모레 감싸 안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고점에서 밀려내려면 차익 실현 손절이 됐어야 옳다. 근데 밀릴 때 수급이 계속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서 분할 매수 두 번째 매수를 했다. 그게 14만 3,500원의 평균 단가다. 그래서 여기서 더 수급이 꼬이고 눌려진다면 얘도 전량 차익 실현. 강하게 손바뀜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돼서 움직인다면 뭐 추가 편입도 충분히 가져가는 것으로 전략을 꾸릴 겁니다. 에코프로 PM입니다. 얘라고 뭐 벗어난다 아니에요. 다만 어찌됐건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이 3%에 달합니다. 외국인들 기관은 팔았어 좋아. 외국인들 누적 수급이 3%야. 근데 그게 윗방향으로 쇠 올리고 있어. 몸통 다 돌려놨고 꼬리 감싸 안고 있어. 뭐 땡큐 하지.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양 2차전지 금양 어떻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 저 거래대금을 터트리는 흐름까지를 기대하실 거예요? 에이 그거 아니야. 그래갖고 우리가 이 자락에서 들어갔을 때부터 요 자락에서 들어갔죠. 일봉상에 이때 거래가 터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꼬리가 달려있는데 뭐 주봉상으로 3분의 1인데 아유 난 그런 소설 쓰기 싫어. 어찌됐건 프로그램에서 어제 갑자기 확 들어올려서 어제 막판에 7% 들어올려줬잖아요. 얼마나 땡큐해 막판에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오늘 그냥 추가적으로 또 폭등이 나와. 근데 프로그램 계속 매도야. 전량 차익 실현이지.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더 터지겠죠. 이제 그럼 OMA 20MA 넘겨요. 그러면 OMA 20MA 넘길 때 이 거래량 수준까지 터지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 거래대금 수준까지 터지는 거야? 아니잖아요. 수급이 막 허벌나게 들어온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변동성의 크기까지 기대하겠다는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올 거라고. 농담이 아니라. 네? 그래서 IT와 지금 2차전지 캡처를 다 해드린 거예요. IT와 2차전지 캡처. 금양까지. 오늘 그러면 전적은 금양 전량차익 실현, 에코프로 전량차익 실현, 에코프로 PM. 아직은 전일 것까지의 물량은 수익.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혹시가 아니라 계시죠. 보니까 손실인데 그간의 수익 감안하면 그건 손실이 아닌 거고. 그럼 2차 전지에서 초대박의 기준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M의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SM의 꼬리 부분을 어떻게? 주봉의 기준에, 주봉의 기준에 꼬리 부분을 감싸 안았죠. 그렇게 해서 2분의 1의 꼬리를 감싸 안았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날 저 꼬리 다 감싸 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하나? 누구? 하이브 어떻게 하나? 하이브. 야 하이브 셈법이 피곤해졌는데 카카오가 기다 아니다 뭐 얘기를 하든 말든 간에 결론적으로 SM의 셈법은 복잡해졌는데요. 소액주주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행복해졌는데 이거 하이브에서 공개 매수 실패하면 장내 매수를 하든 또 카카오가 들이밀기 시작하면 이야 이거 그렇다고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저 4개의 캔들을 묶어서 놓고 볼 때 이런 위치가 됐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위에 몸통의 흐름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4거래 일의 캔들로 본다면 아래 윗꼬리가 달린 양봉의 기준인데 지금의 추세의 흐름이라면 윗방향의 흐름을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다. 아싸. 결론적으로 오늘 수급 범위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어요. 기관들도 매도고 외국인도 매도고 매도 일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왕창 샀는데 참 뭐 쉽지 않은 수급이죠. 그래서 저 개인이 뭐 순수한 수급인지 아니면 매도한 외국인과 매수한 외국인의 손바뀜 뭐 단타를 쳤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끌어올려놓고 마감을 시켰죠. 이건 개인들의 힘 가지고 되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똑같은 종목의 기준에서도 SMCNC의 시가총액 작죠. SMCNC 오늘 거래량이 얼마 9천만 주 터집니다. 1억 주 터졌어요. 1억 주에 외국인이 260만 주 기간이 30만 주 그럼 300만 주 터졌다고 치고 1억 주에 300만 주
그러면 이 거래량의 300만 주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매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9%까지 뭐 그 이상까지 땡겨 올려놨는데 그러면 외국인 기관의 역할은 얼마? 3%뿐이 안 돼. 전체 거래량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SM은요. 전체 거래량의 440만 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 440만 주에서 140만 주 정도가 외국인 기관이죠. 그럼 얼마예요? 30% 140만 주 맞나요? 30% 30%의 거래량의 30%의 비중이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들에 의해서 개인들이 흥분해서 주가를 땡기고 밀리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았으니까 고점에서 밀렸겠지. 그럼 처음에 땡겨 올리는 것도 그들의 흐름이란 말이야. 5만 주를 한 방에 프로그램 매수를 3만 주를 막 때려 넣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11만 9천 원에서 그냥 12만 원 넘기고 그 흥분 상태에 12만 8천 원까지 찍어 올리고 그리고 그들이 뭐 차익 실현했더라도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의도적으로 12만 원대를 넘겨놨어요. 하이브 죽어봐라지. 뭐 카카오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심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최소 범위 그러면 13만 원 이상으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다만 그거는 소설이니까 경험치 못한 소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중은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 거기에 윤정두가 12만 원 미만이면 조금 더 사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사는 수준. 예전의 비중처럼 20%라고 책정했지만은 진짜 막 전자산에 20%를 막 밀어놓고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 시가총액 그래봐야 2조 9천억입니다. 또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아주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이날 같은 경우도 카카오 얘기 하나 나오고 증자 이런 얘기 나오고 8%에서 마이너스 7%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감당되겠어요? 절대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완벽하게 해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현대차, 기아 수급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오늘 프로그램 쪽이 무지하게 들어왔죠. 개인들이 떠안긴 했지만 18만 주 해봐야 0.1%도 안 돼요.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에 대해서 충분히 보시고 한국항공우주 너무나 짜증스럽게 2%의 물량이 떠넘겨졌는데 꼭 5만 원 그리고 그 위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심사숙고해서 진짜 그 가격에서 도저히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가격 반발력 나올 때 내일부터라도 거래량 없이 어제처럼 거래량 없이 5만 원을 넘긴다 하면은 조심스럽게 차익 실현을 또 오늘 같은 날 개파락 이후의 흐름에서도 0.7% 밀렸을 때 상황 봐서 빠르게 좀 대처해서 기준을 잡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마찬가지고요. 0.5% 수준의 매도가 나와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해서 무조건 손절이 능사가 아니라 돌려놓을 때 기준에서라도 설정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누적적인 수급 긍정적이에요. 개별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 유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나머지 뭐 미래나노텍 이런 거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 볼 자리예요? 아니야.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잡아낼 수 있을지 그 교육을 받으세요. 1월 달에 이런 종목군들 뭐 상한가 2번 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6천억짜리 이런 종목 어떻게 잡는지 귀찮으시면 그냥 일로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종목 설정 방법 나 배워서 내가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오시고 꼭 오세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특급 호텔 강연회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가격 인상합니다. 최소 10%. 응? 최소 10% 인상을 할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기회 될 때 지금 이 장에 1월 이후에 시장 10% 올랐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다? 시장 이것처럼 어려운 적이 없어요? 또 오늘 같은 날 CPI가 헛소리들을 해. CPI의 문제였으면 나스닥이 박살났어야지. 테슬락이 어떻게 테슬라가 7% 반등 나오고 끝나나? 더 이상 그런 얘기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윤정도의 시황을 믿으세요. 케빈 선생님 믿습니다. 찌그러져 있어. 지금 뭐라 했어? 행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농담이 아니라. 아시겠죠?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